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인 재무설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재무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재무설계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산관리, 재무설계, 생애설계, 인생의 5대 자금, 재무상담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인데요. 하나씩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이 뭐고 재산이 뭐예요? 사전적 의미로는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이라는 말이 나오죠? 재산은 뭐예요?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그럼 재산이나 자산이나 같은 말로 보면 되겠네요. 쉽죠? 자산이나 재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부동산, 집, 가구, 귀금속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외에 부채도 포함하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재무설계라는 말은 금융재산이죠. 돈이에요, 돈.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들어가는 돈을 적절하게 모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생애설계라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열심히 번 돈으로 집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기르고 교육도 시키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은 또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또 노후도 보내고 싶은데 이게 말로는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당연히 각자 본인이 인생을 선택하시는 것이고요. 알아서 준비하시면 돼요. 다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내가 살면서 저런 평범함을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행복이구나. 그러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으시는 게 첫 번째 재무설계의 목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맘만 먹으면 다 계획대로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되시면 좋은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그런 변수들을 다 막아드릴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또는 슬프지만 가족이 곁을 떠났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피해갈 수 없는 생로병사의 운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은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프거나 또는 죽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로 인해 나의 건강한 가족들도 함께 그 운명을 따라가야 한다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거예요. 계획했던 평범한 삶은 단 한 번의 이 안 좋은 이벤트로 산산조각이 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면 보장자산으로 막아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행에 돈을 얼마를 저축할 것인가를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본인이 생애 자산 중에서 연금 자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얼마의 연금을 저축해야지 본인이 목표했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제가 계산은 해드릴 수 있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연금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납입하고 계신 연금이 나중에 월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연금 판매하시는 거의 모든 설계사님들도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저축하시는 돈을 제가 주식으로 불려드릴 수도 없어요. 그것은 각자 본인들의 선택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가장 큰 역할은요, 가지고 계신 보장자산의 효율성을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결국에는 보험 가입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은행 적금 혹시 계산하는 거 어려우세요? 아니면 주식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맞추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은행이나 주식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거나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 누구도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보장자산은 은행 이자처럼 계산하기가 혹시 쉬우신가요? 아니면 주식처럼 지급 금액이 불확정적인가요? 보장자산의 영역에 속하는 보험상품은 은행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서 거의 완전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렵지만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품일 수가 있고요. 그런 도움을 상담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 다시 들어보시니까 제 말이 맞죠? 은행이랑 주식은 제가 해드릴 수가 없지만 매월 내고 있는 보험료를 조금 절감해서 다른 금융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재무설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험료 조금 줄여서 단 얼마라도 은행 적금 더 많이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투자하시는 주식이 있으시다면 그쪽으로 더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좀 조절을 해드리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신 분이 상담을 해보니까 15만 원 정도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거를 진행을 해드렸다면 나름대로 한 달에 5만 원이면 1년에 60만 원을 아껴드릴 수 있죠? 예, 보통 보험이 20년 납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20년 동안 1200만 원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거겠죠. 월 5만 원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 1200만 원은 결코 가치 없는 재무 상담이 아닙니다. 또는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경우의 수를 최대한 알려드리고 본인이 아는 만큼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이에요.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 그것을 막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대로 된 재무설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좀 제대로 알고 상담을 하셨으면 더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실제로 제가 만난 20대 여성의 재무상담 사례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오픈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